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2,5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 2,515포인트까지 치솟은 뒤 상승폭을 줄이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2,490선까지 밀리며 보합권에서 등락 중입니다.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축소 중이고 12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과 점도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이재명 테마주가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동신건설은 전거래일 대비 16.83%, 에이텍은 13.32% 하락 중입니다.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가가 492% 폭등했던 오리엔트전공은 이날 지나친 변동성에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자 투심이 약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그간 상승폭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출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닥 시장 새내기주 벡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 3,900원 대비 90% 상승 중입니다. 벡트는 2006년 설립된 토탈 비주얼 솔루션 업체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하드웨어 제작 설치, 사후 관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벡트는 지난 4일과 5일 실시한 일반 청약에서 1,170.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상장 날에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은 탄핵 전국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정책을 발빠르게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주말 사이에 탄핵이 가결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됐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반등하면서 장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장 초반보다는 이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불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700포인트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넘어설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내외적으로 신경 쓸 이벤트와 경제 지표가 상당합니다. 오늘은 특히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책주 관심받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시면 정치 테마주,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만큼 우리 단타로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속속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내일장에서 수익 내볼 만한 종목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계속해서 좀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전문가가 지금 시간에 왜 있지 하실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4시 방송하다가요, 이제 1시 장중 방송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단기 투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1시 단타일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우리가 시장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시장을 분석해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2,500 뚫어주고 나서 살짝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옴과 동시에 21선 부근까지 증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악재가 있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주말 사이에 정치권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충분히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61선, 121선인데 여기 돌파하고 여기 돌파한다면 2,650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단 전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 리스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2,650까지 우리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방송이 시청자님들 단기 투자 방송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섹터입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할 때 무조건 급등주를 쫓아가면 안 되고요. 항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AI. 자, AI의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폴라리스 AI, 이스트소프트가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스트소프트가 박스권 돌파함과 동시에 치고 올라갈 때 돌파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스트소프트와 폴라리스 AI와 같은 AI 관련주가 눌릴 때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뭐가 있죠? 드론. AI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양자. 양자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톤, 엑스게이트, KCS 이런 종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만 섹터에는 수급이 몰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항상 꾸준히 보시면서 주도주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치권 리스크가 더 나오지 않으면요. 코스피는 2560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짚어주셨고요. 이런 때일수록 섹터 집중해야 되는데요. AI, 자율주행, 양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단타로 투자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타 투자 전략 오전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석쌤과 끝까지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은 실시간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조금 강했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1등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엑스게이트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확대해서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엑스게이트가 1등입니다. 그럼 엑스게이트가 왜 1등으로 치고 가고 있냐? 우리가 일단 이유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도 우리가 같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면 힘드시니까 제가 방송으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걸릴 문제를 5분 만에 풀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양자 관련주들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아이온큐가 미국장에서 폭등했습니다. 구글도 잘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자 관련주인 엑스게이트와 KCS, 아토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급등했고요. 어쨌든 양자 관련 대장주로서 엑스게이트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어디서 매매할 수 있냐? 일단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자리죠. 왜냐하면 제가 아침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양, 5일선 위, 그러니까 5일선 단기 이평선 위에서 양음까지 나오고 거래대금이 실렸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양봉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가 매매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가 매매는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5일선에 이렇게 음봉으로 눌릴 때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0,000원 이하로 빠질 때, 투매가 나오면서 10,0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질 때 그때 한번 우리가 눌림 매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좀 부담이 된다. 너무 높기 때문에 물릴까 봐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11선, 이것도 단기 이평선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한 8,000원 이하로 빠질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님들께서도 능동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방송 보고 매매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우리가 분석하고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 이게 성향에 따라 또 갈리지 않습니까? 내가 좀 공격적이고 승부사 기질이 있고 빠르게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에 조금 비싸지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을 수립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나는 좀 느긋하고 차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선까지 기다렸다가 눌림목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말씀드린 사이에 엑스게이트가 2등으로 가고 벡트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벡트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흥행 성공한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워낙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분봉 보겠습니다. 지금
1분봉으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장 초반에 급등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하다가 지금 바닥 빠지고 나서 바닥 구간 대비 한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은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 그리고 정치 테마 이 두 개는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신규 상장은 사실 뭐 기업의 어떤 가치 이런 걸 보고 좀 우리가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신규 상장할 때 들어가는 건 이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폭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줄곧 드려왔고요. 정치 테마주는 실체가 없잖아요. 뭐 동문이니 뭐 학교를 같이 이런 것은 기업 가치와 무관하죠. 그래서 이러고 정치 테마주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매매하지 마시고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KCS 요 3등 한번 보겠습니다. KCS 보시면 이 KCS 역시도 일봉상으로 단기 이평선 타고 쭉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가 또 이렇게 나뉩니다. 엑스게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KCS가 있습니다. 그럼 대장은 누구죠? 우리가 5장 기준으로 대장은 누구입니까? 요게 대장입니다. 그럼 부대장은 누굽니까? 요게 부대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원칙은 요거 엑스게이트를 매매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칙대로만 갈 수는 없겠죠. 자, 엑스게이트가 만약에 상한가를 가거나 주가가 너무 높이 위치해 있을 때는 우리가 짝짓기 매매라고 해서 KCS를 매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게 엑스게이트가 만약에 너무 많이 올랐을 때 KCS를 한번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매매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원전선 요거는 좀 정치 테마로 엮였더라고요. 기존에는 요게 정치 테마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 전력 설비주가 강세 흐름을 보일 때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정치가 좀 엮였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참고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나오면서 이 변동폭이 심해지고 있어서요. 이런 거는 그냥 유상증자 이슈로 이렇게 변동폭이 심해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루닛. 자, 루닛은 제가 지난번에도 아침 방송도 그렇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의료 AI 기업 최초로 빅파마와 AI 솔루션 계약을 맺은 기업입니다. 실체가 있고요. 앞으로 실적이 가시화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면요.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5일선을 지지하는 캔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러면은 이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승 파동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일신석재 에이럭스도 한번 볼까요? 에이럭스 11등입니다. 에이럭스 드론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드론 관련 섹터가 제이션 시스템 그리고 에이럭스에서 너무나 많이 잘 가고 있는데요. 잘 오르고 있는데 상승 이후에 눌리고 반등해준 종목이죠. 그럼 요거는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고 라인 돌파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전고 라인은 12,560원이네요. 이 라인 돌파할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에이텍 이런 거 정치니까요. 자 보시면은 정치 테마주 동신건설, 에이텍 변동폭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만약에 종가에 들어갔다 가정하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가 계좌에 찍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앞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고요. 매매는 권장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퓨런티어 보겠습니다.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섹터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주행, AI, 로봇은 최근엔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양자, 의료 AI. 요거 좀 다릅니다. 요거는 루닛이고요. 요거는 폴라리스 AI 이스소프트. 요거는 KCS 아톤 엑스게이트. 요거는 퓨런티어. 이렇게 가고 있는 흐름인데 퓨런티어는 거래대금 실리고 도지가 나왔다. 요거는 줄다리기 구간.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딱 맞붙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원래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보다가 전고 라인 31,750원이 전 고점 라인인데 이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자율주행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한번 딱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단기 투자자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이 몰리는 섹터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잡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우리 시청자님들 시가 공략, 종가 공략, 눌림목 공략 많이 하실 건데 시가 공략주랑 종가 공략주 제가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단기 투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인기 검색 종목 순위 보면서 단타 투자에 적합한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투자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인 만큼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장 시작 전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먼저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현대 엘리베이 12월 13일 기준 4.6% 상승 중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금요일 기준 7.2% 기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 계속해서 홀딩하면 좋을지 영석쌤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석쌤, 이어서 전략 어떻게 세워주면 좋을까요? 예, 현대 엘리베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스권을 2023년 중순부터요. 계속 횡보하던 종목입니다. 계속 횡보하다가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니까 이 이후부터 상승 엠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시가에 짧게 공략할 만한 구간이 나온다라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한 4.6% 찍혔다가 지금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매도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1타 종목으로 또 포트폴리오 편입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매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이평선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종가 라인을 지켜주는 음봉이 나왔다. 여기 이제 윗꼬리가 달린 게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윗꼬리 나오는 것과 매물대 소화하고 나오는 것 그리고 거래대금이 실리는 거 안 실리는 거 다 그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거래대금 실리지 않았고요. 윗꼬리가 살짝 달린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양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양. 그러면 우리가 양봉일 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1, 2거래일 정도 더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리뷰 종목은 자 메디포스트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5일선 돌파하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7%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매도 못하신 분들이라도 지금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요거는 우리가 급등주의 대표적인 패턴이다. 그래서 그냥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하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다 한다면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앞에 매물대가 조금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게 다 매물대거든요.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 잠재 물량들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5일선 기준으로 잡고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타 종목 리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 엘리베이는요. 매도 못하셨다면 다음에 양봉 나올 때 정리하실 수 있는 전략 제안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는 메디포스트 급등주의 대표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타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함께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의 1타 종목들 영석쌤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종목으로 폴라리스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 넘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석쌤,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면 좋을까요? 제가 폴라리스 AI를 설명드릴 건데 여기 종목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매물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주식을 좀 쉽게 설명드릴 텐데 우리가 이때를 한번 보자고요. 이때가 5월 달입니다. 자, 시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12월 달이 아니라 5월 달입니다. 폴라리스 AI를 보는데 방송 전문가들이나 혹은 지인들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 토론방이나 너무 좋다고 해요. 지금 바닥이니까 폭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5월 달에 예를 들어서 가정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올라갈 때 팔았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 2,750원에 매수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3,000원에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심지어는 요 꼭대기 4,000원에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5월 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나는 기대하고 굉장히 큰 자금을 여기 묶어놨는데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 원 갈 줄 알았던 폴라리스 AI의 주가가 내 예상과는 반대로 슉슉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얘가 얼마까지 빠지냐? 2,500 이탈하고 1,925원까지 빠집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매물대 차트를 이렇게 해놓고 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죠. 이거 다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그 순간순간이 다 매물대라는 겁니다. 그럼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탈출 기회가 왔냐라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쭉 가다가 이 선들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물려있는 구간입니다. 이런데 다 물려있는 구간이었어요. 5월 달에. 주가가 쭉쭉 가다가 이때 한번 왔어요. 이때가 8월, 그러니까 하반기입니다. 8월. 이때 한번 캔들 보니까 소화를 했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물량을 이때 한번 소화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투자자 성향이. 나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 팔아야겠다. 1번. 나는 그래도 내가 들어간 게 좀 있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무조건 수익 보고 나오겠다. 2번. 1번이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상관이 없죠. 매도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2번인데 이제 보세요. 쭉 가다가 이게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이렇게 2,000원 초반대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다음번에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올라올 때 심지어 2,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이때가 11월 15일이네요. 주가가 쭉 가다가 이때 올라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역사, 매물대가 딱 이제 한 번에 이해가 가시죠. 이때 이제 한번 소화를 했다 이겁니다. 소화를 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개인 투자자 물량이 다 나오니까 상승 파동이 한번 더 나오죠. 상승 파동이 한번 더 나옵니다. 차트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폴라리스 AI 타점이 나왔냐? 당연하죠. 매물대를 소화를 한번 여기 다 시켜놨으니까 이 종목이 5일선, 11선, 21선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21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면 다시 이렇게 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후장 3,375원인데 3,300원 밑으로 다 괜찮습니다. 뭐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3,300원이나 75원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계속 모아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시고 V자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살펴볼 종목으로 폴라리스 AI 살펴봤습니다. AI 섹터로 되게 좋은 종목인데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3,300원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산일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오늘장에서는 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전략 한번 세워주시겠어요? 예, 산일전기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폴라리스 AI와는 좀 다른 패턴이죠. 산일전기는 꼭대기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수익 구간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일수록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아까 AI는 지금 주도 섹터니까 좀 매물대 감안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요거는 매물대로 우리가 다 소화하고 자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뭐 바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차트 보시면 여기가 박스의 상단 부분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저항 라인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이제 저항 라인을 뚫고 오늘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저항 라인이 가격적으로 7만 원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는지를 알고 그러니까 7만 원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장중에 들어가지 마시고 뭐 앞으로 제가 대부분 말씀드리는 종목은 종가에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이 캔들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요게 만약에 캔들이 요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가 지금 1시 25분이죠. 방송 끝나고 갔는데 한 3시쯤에 매도 물량이 막 나와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 이런 캔들이 나온다. 이런 캔들, 음봉 캔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박스권 상단 돌파한 요 팽이형 캔들, 양봉 캔들이 유지될 때 그게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종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으로 살펴볼 종목 산일전기 살펴봤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좋은 종목인데요. 분할 매수 제안 주셨습니다. 다만 종가의 음봉으로 반전이 됐다면 들어가지 않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마지막 종목으로 유니슨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18%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석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우리가 차트를 볼 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니슨이 지금 현재 13시 26분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이게 오늘 이렇게 거래 대금 올라온 것이고요. 넘어가면은 자, 예, 210억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거래 대금이 200억 들어오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되고요. 이전에 거래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때 보겠습니다. 11월 26일에 4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11월 25일에는 1억이 들어왔습니다. 22일 1억. 그러니까 1억, 2억, 3억, 4억 얼마 안 들어오던 종목이 갑자기 어떻게 이 200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왔을까? 요거 이제 우리가 한번 궁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이런 매집의 흔적이 보인다. 즉 세력들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올릴까요? 결국 재료가 괜찮은 게 붙었다 이거죠. 친환경 쪽으로 이제 반전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산일전기랑 좀 비슷한데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충분히 종가에 들어가 볼 만합니다. 다만 우리가 캔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것도 이 캔들이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시나리오 구성해 볼게요. 자,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캔들이 나올 때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에 오케이입니다. 종가에 오케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 캔들이 아니라 윗꼬리가 막 길게 달린 여기 적어볼까요? 이런 캔들이 나왔다. 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캔들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유성형 캔들, 음봉 캔들이 나왔다.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캔들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캔들이 유지가 된다면 종가에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볼 마지막 종목으로 유니슨 살펴봤습니다. 세력들이 들어와주면서 거래 대금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캔들 살펴보시고 종가에 들어가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전략 8시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타 투자 전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도 단타 고수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기법 강의를 보다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예, 오늘은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단기 투자를 하실 때 종목 선정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것인지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타점 잡는 방법, 52주 신고가 간 종목을 어디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기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재료의 연속성, S급 이상 재료. 자, 일단 재료가 무엇이고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연속은 계속해서 무언가 나오는 성질, 그러니까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AI도 마찬가지고요.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관련 기사가 계속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오르는 메커니즘 이것밖에 없습니다.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종목들은 이렇게 흔드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료가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대왕고래 한국가스공사 올랐죠. 초전도체 신성델타테크 올랐죠. AI 챗GPT 나오니까 폴라리스 AI 뭐 그 당시에는 솔트룩스,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게 좀 올랐었죠. 이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S급과 A급, B급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S급은 말 그대로 주식하지 않는 여러분들 지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놀란다. 그럼 S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기사를 보고 놀랄 정도라면 그건 S급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초전도체, 로봇, AI, 대왕고래 이런 것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주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은 알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A급 재료는 S급에서 떨어진 애들인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겹다 이거예요. 원전 이런 것들.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주항공 너무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너무 많이 나왔던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료는 분명히 좋습니다만 우리가 A급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S급과 A급이 있는데 이 B급은 무엇일까요? B급. B급은 S급과 A급 아닌 것들이죠. 말 그대로 한번 반등했다가 빠지는 재료들. 이런 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S급 이상인 재료를 공략하시는 것을 목표로 이 기법을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다음 보시면 매물대를 소화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물대를 소화한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가 쭉 올랐다가 우리가 꼭대기에서 매수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매수할 때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여기까지 갈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움직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횡보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 물려 있는 거겠죠. 물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매물대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차트가 아니라 자, 2번 주가가 쭉 올랐다가 여기서 고점에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빠지고 횡보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전고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익 구간이겠죠. 매물대를 소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앞으로 우리가 종목 고를 때 이런 종목들을 이런 차트 패턴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실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주도 섹터의 주도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의료 AI의 주도주. 바로 나와야죠. 루닛. AI의 주도주. 요거는 폴라리스 AI. 양자의 주도주. 양자의 주도주는 엑스게이트. 그다음에 초전도체의 대장주는 신성델타테크.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도 섹터의 주도주, 매물대 소화,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봉 평균 거래 대금 500억 이상. 요게 우리가 조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차이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거래량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4천만 주와 제가 방금 밀타 종목으로 말씀드린 유니슨의 4천만 주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같습니다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같지는 않죠. 이 착시 효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래 대금, 이 기술적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차트 기본 설정 보시면 밑에 그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밑에 거래 대금 거래량 있는데 아마 기본 세팅은 거래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없애시고요. 거래 대금으로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52주 신고가 달성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하락 구간. 요거는 볼게요. 주가가 쭉 가다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지고 나서 10% 하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개념을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요거는 종목 선정이 아니라 매매 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종목 선정을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인가 요거고요. 그럼 그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할 겁니까? 요거라 이거죠. 10% 하락 구간. 그래서 제가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 혹시나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HTS 켜주시고요. 보시면은 세팅은 차트 왼쪽에 해두시고 신고가로 가시면 됩니다. 신고가. 52주 신고가니까 이 안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죠. 화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신고가, 신저가. 그럼 우리가 전체로 가고요. 신고가로 가시면 됩니다. 52주 신고가 매매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두산이라는 종목부터 볼게요. 두산 보시면 자,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화면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봉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여기에 있죠. 그럼 이게 매물대를 다 소화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대장이고.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매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바로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26만 원 정도인데 빠질 때 한 24만 원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답니다. 24만 원, 23만 원, 자, 23만 원, 22만 원, 21만 원 이렇게 촘촘하게. 그럼 이 기법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합니까? 이거는 전업 투자자분들도 뭐 쓰긴 좋은 기법입니다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업무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하셔야 되니까 퇴근하시고 신고가 요거 키신 다음에 제가 배운 기법 그대로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물대 소화하고 평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오고 주도 섹터에 주도주고 고점 대비해서 10% 하락하면 내가 매수할 수 있겠네. 또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가격대가 이런 가격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매수만 걸어 놓으면 우리가 업무 보더라도 알아서 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MTS든 HTS든 이게 스마트폰이든 PC든 이렇게 우리가 자리만 잘 잡아놓으면 매수가 알아서 체결이 되게 하는 세팅 값이 있습니다. 그거 증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뭐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홀딩스 이런 거는 거래 대금 보세요. 8억이 들어왔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8억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얼마 정도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500억. 우리가 400억까지는 어떻게 뭐 해주겠는데 8억은 안 됩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종목이 뭐 일신석재 이런 거 괜찮다 이겁니다. 이런 거 매물대 다 소화해 놓고 다음에 고점 찍고 딱 내려오면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아까 두산과는 차이점이 테마주입니다. 두산은 실체가 있는 실적으로 가는 성장성으로 가는 거고요. 이것도 성향에 따라서 나는 테마주, 중소형주 빨리 해서 뭔가 승부를 내겠다. 일신석재 괜찮죠. 나는 안정성에 기인해서 기업의 성장성에 기인해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 이렇게
정답은 없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마리스 이런 것도 보세요. 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보시면은 500억 이상, 오늘 600억 들어오고 있네요. 아마 장 마감할 때쯤이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오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꼭대기잖아요. 매물대를 다 소화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점을 잡아야겠죠. 타점 어디서 잡습니까? 타점은 여기서 10% 빠질 때 이런 구간 24, 23, 22 이런 데서 분할 매수. 자, 그러면 손절은 어디서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손절은 매입가 대비해서 저는 한 7.5에서 10%를 추천드립니다. 10%까지 괜찮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수익 볼 때는 10%, 20% 분할익절로. 그러니까 요거는 길게 가져가면서도 크게 먹고 뭐 손절할 때도 좀 크게 하는 대신에 종목 선정만 잘 해놓으면 우리가 충분히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제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타점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강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올해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 섹터 분석, 종목 분석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재료 급에 따라서 매매 기법들 분류해 주셨고요. 또 매매 타점은 52주 신고가 달성 이후 고점 기준 10% 하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시면 수익 내보실 수 있다 알려주시면서 실전 차트 적용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법 강의를 보다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법도 함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부터 단타 투자 전략 나도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타 클래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영석쌤과 함께 종목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어떤 전략으로 또 보아야 할지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이 영석쌤의 조언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상담 시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지금 24만 원에 매수하고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1.67% 올라주며 21만 3,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절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네, 영석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그 네이버는 바닥 구간에서 좀 쭉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매수세가 더 많으니까 올라온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강력한 수급 주체가 붙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수급 주체가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올려줄 것인지 확인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수급으로 가겠습니다. 수급 보고 차트 분석할게요. 보시면 우리가 뭐 아침에 오전부터 방송 보신 분들도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시장이 정말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은 이야기를 꼽을 때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 외국인들이 막 다 나간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 보니까 네이버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네이버를 바닥 구간에서부터 쭉 끌어올린 수급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기관입니다. 이거 누가 팔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가 엄청 많이 팔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계속 바닥에서 순매수하는지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도 보시면은 뭐 좀 팔고 있습니다만 장 마감 집계를 더 봐야겠습니다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하루 팔고 하루 사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들어오는지 수급은 너무 괜찮고요. 차트 보시면은 자 네이버가 지금 5일선 사실 이런 대형주가 5일선 위에 주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24만 원이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4만 원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24만 원이라고 하면 이 중요한 박스의 상단 라인, 저항 라인입니다. 24만 원 맞고 나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하시되 24만 원 시청자님 매수가 도달한다면 다시 문자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수하는지 체크하면서 홀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4만 원 도달하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실리콘투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매수가 34,000원에 비중 30%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는 0.83% 상승해서 335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영석쌤,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실리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대장주였다가 지금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유통의 강자이고요. 최근에는 뭐 VT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죠. 근데 화장품은 수출액이 정말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피크아웃 우려감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런 데서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좀 많으셔서 더 추가 매수는 힘드시겠지만 이런 데서 아마 수급 보면 좀 모아가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 기관 투자자들이 좀 모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담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네이버 말씀드릴 때 강조드렸던 부분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뭐 하루 좀 들어왔다가 뭐 다음날 나갔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관 투자자 특히나 금융 투자,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연기금까지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거 수급은 정말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분석해 볼 건데요. 차트는 이때 장대음봉 거래대금 실린치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의 시가가 37,500원이죠. 이 장대음봉의 시가 라인 돌파한다면 요 이평선 라인, 장기 이평선 라인도 같이 돌파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전고점 라인까지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4,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매수가도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관 투자자가 바닥 구간에서 계속 쓸어담고 있으니까 일단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5만 원 잡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투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꾸준히 기관 투자자가 담아주고 있으니까요. 수급 좋은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종목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들 무료 방송으로 오전 8시 30분에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타 투자 전략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단타 투자 고수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는 현대 엘리베이, 메디포스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1타 기법으로는 52주 신고가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으로 폴라리스 AI, 산일전기, 유니슨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영석색과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시장 끝까지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